우리가 매일 먹는 밥, 우리 건강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는데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잡곡밥을 챙겨 먹습니다. 실제로 소수의 분들만 그냥 흰밥을 드시는데요. 실제 잡곡밥은 흰밥보다 비타민과 무기질 식이섬유소가 2배에서 3배 이상 함유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혈당 관리 및 당뇨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잡곡밥을 더욱더 선호하시는데요. 잡곡밥은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를 지연시켜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데 좋습니다. 특히 잡곡밥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고 심혈관 건강 개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다양하고 많은 잡곡을 넣어 먹는 것이 정말 건강에 좋을까요? 흔히 잡곡밥은 백미보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잡곡밥 섭취가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먹던 잡곡밥이 오히려 암과 치매 및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잡곡밥 어떻게 먹어야 병을 불러오지 않고 잡곡밥의 효능을 높일 수 있는지 5가지 종류의 우리가 흔히 먹는 잡곡밥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도움 받아 가세요. 첫 번째, 여러 종류의 잡곡을 섞는 잡곡밥. 각자의 잡곡에 들어있는 고유의 성분과 효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최대 여러 가지 잡곡을 섞어서 밥을 지어 드시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너무 많은 종류의 잡곡을 섞어 밥을 짓게 되면 오히려 건강 효과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우석대 식품생명공학과 연구팀에 따르면 더 많은 종류의 잡곡을 섞는 것보다 5곡을 혼합해 밥을 지었을 때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등 항산화 물질 함량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이상 곡물을 혼합할수록 오히려 항산화 물질 함량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잡곡 비중이 너무 높으면 그만큼 식이섬유도 과다 섭취하게 되는데요. 식이섬유는 잡곡 100g당 평균 5에서 8g이 들어있는데 잡곡의 비중이 너무 높으면 한 끼에 15에서 20g의 식이섬유를 섭취하게 되는데요. 이는 한 끼의 식이섬유가 이미 하루 권장량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매일 3끼를 먹게 될 경우 식이섬유 과다로 인해 소화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힘들고 비타민과 무기질 같은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소화 능력이 성인에 비해 떨어지는 어린이나 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엔 잡곡밥 섭취를 자제해야 해요. 잡곡밥을 먹으면 소화 속도가 더뎌지고 소화 흡수율이 낮아져 위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잡곡밥을 지을 때는 잡곡의 종류를 5가지 이내로 제한하고 백미를 과도하게 줄이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잡곡과 흰쌀의 비율은 4:6 또는 3:7 정도면 적당하다고 해요. 만약 잡곡밥을 섭취한 후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면 섭취를 중단하고 다른 곡식으로 대체하거나 잡곡의 비율을 조절해주세요. 두 번째, 현미밥. 현미는 혈당 수치를 조절해서 당뇨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곡물입니다. 현미밥은 당 지수가 55로 낮을 뿐만 아니고 현미에 가바라는 성분은 식후 혈당치 상승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 인슐린을 조절해 당뇨의 수치를 조절하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현미는 뇌건강 및 치매 예방에도 좋은 곡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미에는 비타민 B1과 비타민 E가 풍부해 뇌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되고 현미에 들어있는 철사는 뇌에 축적된 베타아밀로이드와 펩타이드의 분해를 촉진하여 알츠하이머와 같은 치매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현미밥을 드시는 것을 조심하셔야 해요.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못한데 현미의 풍부한 칼륨은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고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은 무력감과 근육 약화를 불러와 심장 활동을 약하게 해서 부정맥과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해요. 또한 현미에는 독성이 높은 무기비소 농도가 높은 편인데 몸에 축적되면 신경계 이상과 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해요. 무기비소는 도정 과정에서 대부분 제거가 되지만 현미는 백미보다 도정 과정이 적어 무기비소의 농도가 2배 정도 높습니다. 이 무기비소는 현미의 6배 정도의 물에 2시간 이상 담가두면 대부분 줄어든다고 합니다. 때문에 현미는 꼭 물에 불려서 드시고 현미를 불린 물은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세 번째, 보리. 보리는 항암 효과가 있고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 곡물의 하나인데요. 보리에 들어있는 식이섬유 베타글루칸은 각종 노폐물과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되며 암세포가 증식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리는 무려 쌀의 50배, 밀의 7배의 베타글루칸을 함유하고 있다고 해요. 베타글루칸은 또한 간에서 만들어지는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억제해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보리는 또한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보리는 판토텐산이 풍부한데 우리 몸의 판토텐산은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을 합성합니다. 아세틸콜린은 학습력, 기억, 주의력 등을 조절하는 뇌건강의 핵심 물질인데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의 뇌에서 극적으로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세틸콜린의 분비가 충분하지 않을 시 우울증 및 기억 손실을 유발하는데요. 보리의 풍부한 핀토텐산은 아세틸콜린 생성을 촉진하여 알츠하이머형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해요. 그러나 보리는 찬성분이므로
과다 섭취 시 소화불량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보리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겨 간암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오래된 묵은 보리는 가능한 섭취해서는 안 되고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아플라톡신은 제거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쌀이나 보리에 곰팡이가 발견되면 주저하지 말고 버려야 해요. 곰팡이 핀 보리를 씻어봤자 포자만 제거될 뿐 보리에 스며든 독소는 제거되지 않으며 268도의 고열에서야 분해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밥을 짓는 과정으로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보리는 보관이 중요하니 밀폐 용기에 담아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해주세요. 네 번째, 검은 콩밥. 검은 콩은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 중 하나로서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검은 콩은 100g당 약 21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일반 콩보다 검은 콩의 노화 방지 성분이 더 풍부하게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또한 검은 콩은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암을 예방하고 노화를 늦추기도 합니다. 또한 검은 콩에는 콩 단백질인 이소플라본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소플라본은 여성의 에스트로겐 호르몬과 비슷하여 갱년기 증상과 폐경기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고 암세포 증식에 관여하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해서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검은 콩은 칼슘도 풍부해 뼈 건강과 갱년기 여성의 골다공증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해요. 이뿐만 아니고 검은 콩은 흰머리 및 탈모에도 효과적인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방에서는 간과 신장이 허약하고 혈액순환이 좋지 않으면 모발 건강이 좋지 않다고 여기는데요. 검은 콩의 비타민 E와 불포화지방산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두피까지 도달하지 않았던 영양성분이 검은 콩을 섭취하면 제대로 전달되어 탈모와 흰머리를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검은 콩 섭취를 주의해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에스트로겐 과다로 유방암에 걸린 환자는 검은 콩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검은 콩의 단백질인 이소플라빈 성분은 여성의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과도한 섭취는 호르몬의 교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장이 안 좋은 분들도 검은 콩 섭취에 주의를 하셔야 하는데요. 검은 콩에 들어있는 퓨린은 신장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옥살산은 신장 결석을 일으킬 수 있어 평소 신장이 좋지 않거나 급성 신부전증이 있는 사람은 검은 콩 섭취를 주의해주세요. 신장 결석뿐만 아니고 검은 콩은 갑상선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검은 콩은 사포닌이 풍부한데 사포닌을 과다 섭취하면 요오드 결핍이 생길 수 있어서 갑상선 환자들,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갑상선 암을 치료 중인 분들은 검은 콩 섭취 시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해요. 또한 지속적인 사포닌 섭취는 철분을 배출시켜 빈혈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빈혈이 있는 분들은 검은 콩을 과다 섭취하는데 주의해주세요. 다섯 번째, 잡곡밥의 부작용은 한 종류의 잡곡을 너무 오랜 시간 과다하게 먹는 것입니다. 현재의 몸 상태에 따라 체질에 따라 잡곡의 종류와 비율을 적절히 조절해 가면서 먹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참고로 계절별 잡곡밥을 권하자면 봄에는 메밀과 조가 좋다고 하는데요. 봄철 춘곤증으로 나타나는 무기력증이나 식욕부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름에는 더위를 식히고 피부 미용에도 효과적인 녹두와 율무가 좋습니다. 가을에는 기장이 좋고 겨울에는 감기 등에 걸리기 쉬우므로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파치나 수수를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잡곡은 항상 보관에 주의하시고 계절별로 바꾸어가며 잡곡밥을 한다면 건강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한 100% 잡곡밥을 먹는 경우 식이섬유 과다 섭취로 인해 비타민 미네랄을 흡착 배출시키고 다른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여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과 어린이는 흰쌀을 많이 섞고 잡곡을 소량 넣은 밥이 건강에 좋습니다. 재밌고 유익하셨나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